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 김은정 기자입니다. 오늘 뒷담화를 나눠볼 기사는 고금리에도 청약저축 1.8% 금리 6년째 요지부동이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입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중은행들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라 있죠. 5대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이제 4.5% 이상 되고 있고 저축은행에서는 6% 넘는 상품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700만 가입자가 있는 청약저축은 여전히 6년 넘게 1.8% 금리여서 이제 가입자들 사이에 이거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니냐. 왜 금리는 이렇게 뛰고 있는데 내 청약저축 이율은 그대로이냐라는 불만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제보를 받게 되어서 이제 그걸 토대로 이 기사를 취재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왜 어떤 사정으로 이렇게 6년 넘게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가 배경을 취재해봤습니다. 이 청약저축은 변동형 상품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등등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그때그때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이율을 정하는 것은 국토부입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들은 이제 그 금리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데 2016년도 8월에 내린 이유는 한 2달 전에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걸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청약저축 금리가 2%였는데 그거를 1.8%로 내린 거죠. 그렇게 내렸더라도 당시에는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여전히 금리 메리트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무너지게 된 겁니다. 워낙 지금 작년 8월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면서 이제 시중은행들 상품 금리가 청약저축 이율을 넘어서는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죠. 사실 옛날에는 청약저축을 우리가 만능통장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득공제 혜택도 있고 또 이율도 일반 시중은행 예금 상품들보다 좀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선호했던 면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장점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없어진 거죠. 지금 청약저축 1.8% 금리가 얼마나 턱없이 낮은 수준이냐라는 거는 이제 다른 시중의 상품들과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인터넷 은행의 파킹 통장 금리가 모조리 2%대입니다. 지금 카카오뱅크가 연 2.6%, 그리고 토스뱅크가 2.3%, K뱅크가 2.5%를 주고 있죠. 하루만 넣어놔도 이런 이율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넣고 뺄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장점이 있는 상품들도 2%대인데 이렇게 묶여 있어야 하는 청약저축은 1.8% 금리인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심지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이지 않습니까? 그보다 낮은 것은 너무 좀 지나치다라는 그런 가입자들의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약저축 이율을 올려버리면 이걸 재원으로 나가고 있는 서민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서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이 청약저축을 재원으로 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한 2%대 저금리 주택대출을 내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죠. 일종의 은행처럼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도 가입자들한테 이제 예금을 유치해서 그보다 조금 더 금리를 붙여서 이제 대출을 내어주고 그 마진을 이제 남기는 식으로 이제 영업을 하잖아요. 이 주택 도시 기금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청약저축을 가장 큰 그런 재원으로 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서민 취약계층들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등에게 이렇게 주택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청약저축 이율을 올려버리면 이 대출 금리도 같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서민형 주택 대출이 다 고정금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금리 상승분을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인상시키지 못하고 반영하지 못하고 이제 앞으로 대출을 받아갈 신규 차주들에게만 적용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대출받을 신규 차주들에게 금리 상승 부담이 완전히 전가되는 2배, 3배 더 전가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 보니 국토부에서도 쉽사리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예를 들어 주택도시 기금이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면 자신들의 그런 예산을 토대로 대출 금리를 좀 덜 올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기금이 굉장히 빠듯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순이익이 겨우 3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청약저축 이율을 올려버리면 당장 그거를 대출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거를 뭐 안 올리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일단 기준금리가 또 내년쯤 되면 내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 당분간은 조금 지켜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정부가 이제 이 청약저축을 가지고 과도한 이익을 남긴다. 서민들을 상대로 돈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울해하는 입장입니다. 예대 마진이 겨우 0.4%포인트 정도로 굉장히 낮다라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거의 순이익을 남기지 않고 거의 차익을 남기지 않고 예금을 받아서 그대로 서민 대출에 쓰고 있다라는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중은행들의 예대 마진이 최고 1.6%포인트까지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도시기금은 0.4%포인트다라는 것은 그만큼 낮다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꼭 뭐 금리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사실 청약통장의 인기가 시들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7월이죠. 그때 사상 처음으로 청약저축 가입자 수가, 누적 가입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뭐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일단 금리가 매력이 없어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분양시장 자체가 지금 그렇게 뭐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창 뭐 청약에 대한 인기가 높고 뭐 분양 받으면 로또다라는 그런 인식이 퍼져 있고 이랬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약저축을 깨고 차라리 그 돈을 요즘 뭐 6%대도 나오죠. 고금리 정기예금에 넣으려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청약저축은 재테크 용도의 상품은 아닙니다. 이거는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금 상품 금리와 뭐 동일하게 동일선상에 놓고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 면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 있고 이거를 그러나 계속 무시한다는 것은 좀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또 2016년에는 기준금리가 내렸다는 이유로 청약저축 금리를 내렸던 선례도 있기 때문에 뭐 일관성, 형평성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좀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올리는 그런 자세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조선일보 경제부 김은정 기자였습니다.